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2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개미월 기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명식은 어제 무토였고요. 오늘은 일간은 기토가 되는 것이고 그 기토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토라고 하는 것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기토, 일간이 기토라고 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기토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간이 기토인 것과 연간이 기토인 것이 똑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천간에 기토가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토가 되겠지만은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여기에 있는 기토하고 여기에 있는 기토하고 똑같지 않겠죠. 여기에 있는 기토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견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형제가 될 것이고 내 동료가 되겠죠. 내가 이 일간이 상해를 당하게 되면 내가 상해를 당하는 것이지만, 이 기토가 상해를 당하게 되면 뭐예요? 내 형제 자매라든가 동기동창이 상해를 받는 것이겠죠.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간은 기토가 아닌데 일간이 경금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물론 기토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기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기토라 하더라도 뭐예요? 일간 자체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모든 것은 핵심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냐면 일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기토를 일간이 아닌 기토의 입장에서 일주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그 강의하는 걸 들어봤는데, 일간은 예를 들어서 경금인데 자꾸 이 기토가 어쩌냐 저쩌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주국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일간을 기준으로 인해서 이 기토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연간에 있는 기토 입장에서 경금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 있어서 물론 나라고 하는 주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를 버리고 나서 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물론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남한테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는 약간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서는 좀 더 그런 것이 심해져요. 일간이 존립해야지만 나머지 글자들도 필요한 것이지, 일간이 뭐 파국당해서 없는데 나머지 글자가 잘 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음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양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무토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양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인데, 기토는 뭐예요? 이거는 음토이면서 음양의 개념은, 양은 강하고 크고 높고 넓다라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높다라고 하는 반대에 낮은 것이죠.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좀 좁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건조하다의 반대는 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의 특성 뭐예요? 일단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기토는 습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음토인 기토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거나 관사를 많이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으로서 뭐에 중점을 둔다? 조후, 기후적인 것에 좀 중점을 많이 두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양토인 무토는 고항토라고 해요. 고항토라고 보기 때문에 높은 산, 매우 넓은 광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무토 같은 경우는 일단 왕하게 되면 간목 같은 관살이 있어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 무토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 차후 같은 토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어떤 쓰임새, 간목의 용도가 절실히 있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은
결코 중요치 않다. 근데 이제 이 기토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간목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죠. 그죠? 근데 음간인 기토는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무토처럼 그렇게 왕하지 않기 때문에 간목을 쓰지 않는데, 만약에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내지는 기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났는데, 내지는 기토가 4월 5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양토인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음토라 하더라도 이것의 용신치용법은 무토의 용신치용법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무토의 배합법과 같이 봐야 되는 거에서, 가장 먼저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물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간목이 있어서 토를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간목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수하고 화가 적절하게 있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해서 무조건 간목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라든가 양간이 왕지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양간인 이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양간의 용신치용법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명리에서 기본적인 일반론적인 용신치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비단 기토뿐만 아니라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신금이 예를 들어서 신금이 신월 같은데 금왕절이죠. 이런 금왕절에 이런 경우에는 원래 신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화를 취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경금이 투출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화를 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토가 미월 태어나서 무토가 투출했을 때 관사를 쓰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이거는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황상에 따라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뭐 굳이 메모 정도는 해놓으시고요. 다음에 제가 이런 설명을 했을 때 이런 거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일간이 기토이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이면서 습토이면서 대체적으로 화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에 것을 취해서 조후해주면 되겠는데,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도 쓸 수는 있겠고요. 개수가 아닌 임수도 쓸 수가 있는데, 조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병화가 정화에 비해서 월등한 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윤토하는 입장에서는 개수가 임수보다 또 좋겠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수와 같기 때문에 기토는 작은 땅에 해당이 되는데, 큰 물이 있게 되면은 뭐예요? 기토가 어떻게 댐이 터져가지고 주변 논밭이 다 휩쓸려 내려가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임수를 두둑이 쓰는 경우에도 임수가 너무 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토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명식이죠.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입니다. 토왕절. 물론 이제 계절로 봤을 땐 여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권역으로 놓고 봤을 땐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권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월은 공이 어떻게 돼요? 고온하면서 건조한 그러한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든 기토가 미월에 됐든 어떤 일간이 됐든 미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일단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것을 뭐예요? 좀 기후도 시원하게 만들고 건조한 것을 약간 윤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미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수는 어떻게 돼요? 수가 약한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금이 있어서 생해 줘야 된다. 뭐를?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수가 능히 조우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토를 갖다가 윤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선생님, 기토라고 하는 것 습도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굳이 임계수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기토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 토의 특징이 물기를 가지고 있어서 습토라고 하는 것이지, 원령의 미월이 물기가 있는 계절이 아니죠. 만약에 미월이 아니라 진월 같았다라고 하면 굳이 수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 안에는 진중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물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로 봐요. 그래서 물기가 굳이 많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미토 같은 경우, 미월 같은 경우에는 이 미토는 뭐예요? 건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미월에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운을 촉촉하게 하고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개수를 보는 것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유금, 신금 내지는 해수, 자수에 뿌리를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기토, 미월의 윤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서절이 지났기 때문에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하반월이 돼서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된다?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수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면 좋지 않은데 만약에 사주에서 금수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면 운론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동남 목화 운으로 가서 그 한습해진 것을 좀 따뜻하게 대운에서 보충해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어저께가 무진일주였고요. 오늘이 기사가 되겠죠. 그래서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사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사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사.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 건조한 때인데 사화까지 봤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고온 건조함이 더 강조된 그런 시점이 되겠고요. 만약에 시에서 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에서 뭐예요? 사오미 남방이 이렇게 완전히 갖춰지게 되겠죠. 사오미 방합을 이렇게 짜게 되기 때문에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방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미월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금수가 세력이 충분해져야만 될 수 있다.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단 이 정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은 건조하고 뜨거운 계절이기 때문에 수가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다행히 개수가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는 일간이 무토였기 때문에 이 개수가 무토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오늘은 기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합이 되지 않죠. 어떤 분들도 이거 기토가 개수를 파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 스스로가 개수를 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논밭이에요. 내가 텃밭인데 수가 오게 되면 내가 그 개수를 못 살게 없애버릴 거예요? 아니죠. 물이 들어오게 되면 내 논밭에 물을 대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만약에 다시 기토라든가 무토가 있었을 때는 이 기토는 얘를 하는 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군비쟁제도 될 수 있겠고 분겁쟁제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일간 자체가 개수를 파해서 없애버리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좋은 점은 연주가 경자년이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뿌리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뭐예요? 이거 사를 보게 되면 화가 왕한 사화이지만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 있기 때문에 능히 이 금이 수로 이렇게 생해 줄 수도 있는 사주 국세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사주 자체가 매우 그렇게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이 정도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금수가 많아져 가지고 삼복생한이 됐다라고도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 생시에 따라서 생시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요 전체적인 사주 국세가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목과 토가 많아지게 되면 금수가 부족한 사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재성의 용토가 있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처덕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재물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연주 이렇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또 결혼도 좀 일찍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이면서 기살주 되게 되면 마음 자체는 어떻게 돼요? 포근하고 좀 따뜻한 그런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면서 또 상관을 보고 생지하니까 머리도 명석하고 좀 똑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3주까지만 놓고 보아서는 안 되고 생지에 따라서 그러한 특성적인 것이 좋아질 수도 있겠고 좀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까지 살펴보시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 삼복생한이 되는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사주 원국 자체가 매우 한습해서 물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온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 삼복생한이 되는 생시는 사주가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울로 자체가 어떻게 돼요? 동남 목화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중화가 될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나쁘다기만
보지 마시고요. 또 그거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대운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삼복생활이 될 수 있는 생시 임신계유 을해시가 되겠죠. 자,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임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사화가 있는데 원래 화는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일간기토를 생해주는 그런 글자인데 신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신합수가 되죠. 그러면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은 임수는 대해수 큰 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은 기토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수 동류할 수 있다. 기토가 쓸려 내려갈 수 있는 생시가 되면서 사주 전반이 어떻게 됩니까? 한습해지기 때문에 운세는 대운은 어떻게 돼야 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목화운을 푸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계유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계유시가 되면은 사유회금하게 되죠. 원래는 사유축 회금, 사유축 삼합이 돼서 금국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개수 경금 투출하게 되면 금도 세력을 크게 얻는 것이고 개수도 금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습해지는 그런 사주가 돼서 삼복생환이 되기 때문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생시들은 이제 물론 이제 을축시 같은 경우에도 축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화를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완벽한 삼복생은 아니더라도 근데 괜찮은 생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사화를 보고 병화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서절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화가 왕한 것으로 놓고 봐야 되고요. 개수를 받고 개수가 뿌리가 있고 경금이 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건 삼복생환이 아니고 목화토가 이렇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된다? 동남 목화향이 아니라 이거는 서북 금수향, 서북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묘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좀 더 국세가 좀 상격 좀 좋은 국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일간 자체가 너무너무 왕해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월의 기토가 원래 음토이기는 하나 무토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은 양토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목을 가지고 소토를 해야 되는데 사주 원국에서 간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왕한 일간 토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용신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용신으로 해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뭘 한다? 상관생제하는 그런 국세가 되면 좋겠다. 상관생제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총명한 사람들이 많고요. 총명달서 언변이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학자라든가 교수 같은 교육자를 하는 것도 좋으면서 상가지명이라고 해서 사업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가지명이라고도 하고요. 상도지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예요? 장사, 사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세운에서라도 금수운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가 많다고 해서 조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우를 하는 것은 화로서 조우를 하는 것이지 토로서 조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어봤는데 한습할 때 토가 많으면 조우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토는 토일 뿐이지 조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나머지 기사, 경호, 심의도 이건 화토가 왕이지는 그런 구세이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복생활이 될 수 있는 생시 임신계유 을해시 이런 경우는 좀 좋지 않죠. 을해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나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해상충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